저녁 10시가 넘으면 우리 집은 조용해집니다. TV도 꺼놓고 라디오도 켜지 않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똑 귓가에 박힙니다. 졸리지는 않은데 눕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불을 켜자니 아들이 들어왔을 때 나 기다렸다라는 말이 너무 크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깜빡이는 시계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현관 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삑삑삑삑. 소리는 분명 같은 소리인데 요 몇 년 사이에 유난히 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다 큰 남자지요.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제 눈에는 지금의 아들이 아니라 25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새 고민하던 그때 그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엄마 안 잤어?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오늘 아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신발을 벗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도 어디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큰 키와 넓은 어깨가 제 눈에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트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사이 현관에 벗어둔 외투를 조용히 주워들고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습관처럼 주머니를 한번 털었는데 구겨진 종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병원 이름, 예약 날짜, 검사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금액. 진료 예상 금액 18만 3,500원.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얘가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다가 딱 하고 멈춥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외투 주머니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게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같아서요. 욕실 문이 열리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들이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나 먼저 잘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방문이 닫힙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응, 그래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헛돌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의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된 후부터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예전 같으면 한참을 늘어놓았을 이야기가 이젠 그 두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도 아들의 속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엄마만 걱정 늘어나겠지.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숨기고 돈이 부족한 것도 숨기고 마음이 힘든 것도 꾹꾹 눌러 담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놨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됐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남은 게 따뜻한 밥 한 끼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을 몰래 살펴봅니다. 잘 잤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응, 잘 잤어. 아들은 밥 한 숟갈을 뜨며 짧게 대답합니다. 저는 병원 예약증 얘기를 꺼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입니다. 묻는 순간 이 아이가 더 초라해질까봐. 제가 어디 아프냐라고 물으면 아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잘 보이니까요. 아들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다 놓습니다. 엄마, 나 먼저 나갈게. 오늘 좀 바빠. 그래, 조심해.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집안의 혈압계처럼 제 심장이 쿵쿵 혼자 소리를 냅니다. 그제야 눈앞이 흐려집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 척하다가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선 채로 멈춰 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부모라는 자리는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의 울음을 다 받아주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이제는 아이의 울음을 모른 척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들의 사연을 묻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매일의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조용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밥에 물을 붓고 푹 끓인 숭늉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꿀을 한 숟갈 살짝 떠서 옆에 놓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에는 아직 당신을 위해 불을 켜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전해지고 싶었습니다. 힘든 삶의 무게에 잠시 짓눌려 있을 때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대신 옆자리를 조용히 비워두는 것. 지금의 저는 그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휴식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 앞에 놓았던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꿀통 뚜껑은 조금 어설프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큰 사연이든 어떤 깊은 걱정이든 결국 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무뎌지고 익숙해지겠지요. 부모는 자식을 도울 힘이 없을 때 말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대신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의 사연을 끝내 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해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당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꾹꾹 숨기면서 버티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조금은 말해도 될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